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타코 시기를 결정하는 수학 공식이 있고, 심지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7월 말 전에는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다시 엉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은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다.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또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도 2분 안에 합류를 해서 같이 공격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유가든 국채 금리든 남아나질 않았겠죠. 게다가 3, 4일 전부터는 후티 반군, 즉 예멘에서 활동을 하는 친이란 세력도 홍해를 폐쇄를 시켜버렸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사우디의 유조선도 한 두 척에서 세 척 공격을 하면서 지금 호르무즈도 막히고 홍해까지도 막히니까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시그넘이라는 글로벌 지정학 전문 컨설팅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타코 공식, 타코 지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못 참고 타코 버튼을 누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시그넘이 만든 타코 지수가 약 7월 21일경에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7월 22일부터 이제 트위터를 타고 가면서 해외 언론상에는 많이 공개가 됐고요. 어제 7월 24일 날 보니까 이제 한국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 타코 지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타코할 시기를 결정하는 수학 공식이 나왔다. 그래서 조만간 피벗이 예상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고 누를 것이다. 라고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이 회사가 글로벌 지정학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유명하고 역사도 있는데요. 이 타코 지수를 만든 분을 알아보니까 앤드류 비숍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경력도 꽤나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혹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에서 미래 예측 위험 분석 팀에서 시니어 매니저를 무려 6년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오는 수많은 인사들에게 미래 예측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계속 6년간이나 제공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뭐 경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라시아라든지 여러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시그넘으로 합류를 했다. 그래서 만든 게 타코 지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타코 지수는 도대체 무슨 구성 요소, 구성 성분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브렌트 유가입니다.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견딜 수 없이 타코를 누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의 핵심을 건드리고 결국은 못 참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배들이 통과하는 횟수입니다.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누를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S&P 500 주가가 떨어져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조합을 해서 만든 타코 지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테스팅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3월부터 데이터를 좀 모아서 통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들의 이제 백테스팅에 따르면 이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MVRV G-스코어라고 들어보셨죠? 정확한 이름이 호르무즈 타코 G-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갖고 요게 한 2.3에서 3.4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타코 버튼을 눌렀다. 아니면 평균 한 2.9의 표준 편차. 요 정도 올라오면 상승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고 누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에 따르면, 지수에 따르면, 아직은 타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7월 21일쯤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빠르면 7월 22일쯤에 일어날 수 있으며, 요거는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해야 할 시점은 7월 30일 이후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늦더라도 7월 30일 이후를
버티기에는 8월까지 넘기기에는 쉽지 않다. 그 전에 탑4를 누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7월 26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통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시간, 뭐 일요일, 뭐 오후가 됐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7월 26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호르무즈 타코 G 스코어가 뭐냐? 그리고 어떨 때마다 작동을 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차트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기준선 0점을 한번 잡아놨고요. 요게 올라올수록 높을수록 즉 초록색으로 제가 글씨도 표시를 했고 초록색 네모 보이시죠? 초록색 네모가 4개 보이는데 요때마다 타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을수록 위험하고 뭐 전쟁으로 치닫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가 높다든지 금리가 높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오를수록 타코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아래쪽에 있을수록 뭔가 평화의 시간, 릴렉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싸움을 걸어볼 만하고 멱살을 잡아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오를수록 타코, 낮을수록 멱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번의 타코가 나왔다. 뭐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4개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는데 첫 번째 타코는 3월 22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말 좀 하자. 처음 타코가 나왔던 시기였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스파이어죠. 총성을 멈춰라. 우리 휴전하자. 요 얘기가 나오는 순간 타코 지수가 후루루룩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타코가 5월 18일자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니고시에이트 협상하자 얘기를 하면서 꽤나 많이 떨어졌죠. 단기간에. 그리고 6월 11일이 마지막 타코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트럼프가 러시했다. 좀 이렇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MOU를 끝내기 위해서 서둘렀다. 우리 좀 빨리 끝내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타코 지수가 떨어졌었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다 좀 위쪽에 있었다. 이게 높을수록 타코 버튼 누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은 멱살을 잡았던 순간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5월 29일이었는데요. 트럼프가 MOU를 에디트하고 싶다. 이 MOU 이거 잘못됐어. 다 뜯어 고쳐. 말도 안 돼. 라고 하니까 다시 이 타코 지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월 7일 이때는 미국이 이제 완전히 이란의 석유 제재를 다시 가했던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가했었죠. 그러니까 타코 지수가 다시 순식간에 올라가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 조만간 타코가 나올 텐데 아무리 늦더라도 7월 말은 못 버틸 걸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쳐봤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상승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보이시죠?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속도가 타코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온다는 말은요. 다시 석유값이 치솟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고 주가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울기로 볼 때 이거 못 참을 것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통계고 역사도 짧긴 하지만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던 건 팩트죠. 이게 선거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예산에도 그렇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코가 언제 나올지는 뭐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만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창의적인 이란 압박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죠. 굉장히 몰아치는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일 전 기사인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화물 운송에 20%의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죠. 물론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데 이거 뭐지? 뭐 이런 정말 약간 황당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역시 이란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어요. 자, 이란 자금으로 선박과 화물 등 모든 손해를 내가 다 배상해 줄 것이다.
즉 지금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금을 뭐 석유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다 막혀 있죠. 그 통제 중인 자금으로 지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내가 보상을 해줄 것이다. 실제로 SNS를 가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야, 이란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거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란 거를 내가 마음대로 써버린다? 이거는 거의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너네 협상 안 나오면 지금 너네 동결 자금 내가 다 써버릴 거야. 뭔가 뜨끔하겠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동맹국들에게 나 당신들의 피해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플러스 알파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인가 이게 뭔가 찝찝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협상 레버리지를 압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란 압박의 활용 정점이 저는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가 이미 체결을 했어요.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사우디에 가서 원자력 시설을 완전 깔끔하게 잘 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지금 이중잣대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핵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 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우디에 가서는 지금 뭐 이란과 사우디 뭐 그렇게 특히 이스라엘과도 그렇고 사우디랑 상황이 별로 적국들이잖아요. 근데 사우디에 가서는 원전을 미국이 손수 지어준다? 이란은 이 꼴이 났고 사실 여기는 한국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원전 강국입니다. 지금 그 돌리고 있는 원전 시설만 26기가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통째로 수출을 한 강국이고 핵 확산 방지 규약도 잘 따르는 미국의 동맹국인데 한국한테도 이렇게 미국이 안 해줍니다. 근데 사우디에게는 이 사우디는 초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하나 지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선수 지원 뭐 해준다. 이들은 평화적으로 쓸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우라늄 농축을 많이 하면 이게 핵이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이.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도 약간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왜 했느냐? 이미 협력은 체결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란의 코앞에서 이란의 적국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란이 고립되고 압박할 수 있게, 즉, 내 말 잘 들으면 우리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란 너네들도 이런 식으로 좀 민간용으로 써볼 수 있게, 그리고 핵 웬만하면 포기하시지. 근데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대우로 해줄 수도 있고 동결 자금도 풀어줄 수 있어. 이런 지금 압박감을 이란에 바로 코앞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외교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뭐 핵을 하면 우리도 핵을 하고 싶다. 한 2018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의 원전을 지으러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사우디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끊으면서 그냥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외교 성과도 거둘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외교 성과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저는 이게 좀 추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그래서 이게 좀 깨질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 즉 아랍 국가의 수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아랍 국가랑 이스라엘을 수교를 시켜라. 지금 이 얘기인데요. 아브라함 협정을 들어줘야지만 원자력 협력을 내가 지원을 하겠다. 트럼프가 하루 사이에 말을 바꿨어요. SNS상으로 협정 다음 날에 추가 요구를 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 2020년도에 트럼프가 했던 외교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국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아랍 국가들을 수교를 맺게 하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지금 4개국이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바레인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 협정이 왜 나왔냐면 기독교랑 유대교랑 이슬람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는 공통 분모다. 다 믿잖아.
뭐 이래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다, 뭐 평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우디가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원자력을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나 사우디는 아랍 국가의 맹주이자 맏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로 여기를 국가로 인정을 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줄게. 이랬던 입장이라 사우디 입장에선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란 너네 협상 안 나오면 이란의 적국까지도 우리는 핵을 지원하고 원자력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 물론 그들은 뭐 평화롭게 쓴다고 본인들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요렇게까지 우리 해줄 수 있어. 너네들 협상 꼭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너네 돈도 너네 맘대로 못 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다. 말뿐만 아니고 공격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넣고 있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매크로 지정학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큰 목소리와 행동은 오히려 조바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협상 협박에 대한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그 뒤에는 또 조만간 타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 타코 지수대로 흘러갈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